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경제 성장이 견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예를 들어서 1964년도에 1인당 그 국민 소득이 약 100불 수준이었는데 30년간에 약 100배 이상이 증대됐습니다. 이럴 정도로 세계에 이제 유례 없는 급속한 경제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적인 역량을 가지고 인프라를 공급하고 주택을 공급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과 역량이 생겼고 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도시화는 또다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이런 이제 선순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가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도시화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작용도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했습니다. (1988년도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올림픽을 그 대비하는 과정에서 도시 정비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1983년도에 도시재개발법을 근거로 해서 합동재개발 방식이라는 게 마련이 됩니다. 합동재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들이 그 조합을 구성을 하고, 조합은 토지를 제공을 하고 건설회사는 자본과 또 그들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면서 기존의 거주 지역을 전면 철거해서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당시 아파트 수요와 맞물려서 토지 소유자에게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보장해주고 건설사에는 또 고수익의 일감을 제공하고 또 정부는 뭐 굳이 재정 지출할 필요도 없는 마치 모두가 다 이익을 얻는 것 같은 그런 제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일기 신도시 개발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공영 개발이라는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영 개발은 그때 당시 특별법으로 만들었던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서 공기업이 그때 당시에 이제 토지개발공사였습니다. 공기업이 토지를 수용하고 택지 공급 위주로 개발을 해서 민간 건설회사에 매각하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프라 조성을 하고 나름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선분양 같은 그런 금융 시스템의 역할도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선분양 시스템은 한국의 어떻게 보면 독특한 그런 재원 조달 방식인데 아파트에 입주할 사람에게 미리 중도금이라든가 이렇게 돈을 받아서 건설회사가 완전하게 자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발 방식에 대한 대안을 진지하게 모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물리적인 그런 환경 정비 위주의 개발이었다면 사회, 문화, 경제 등 이런 좀 통합적인 그런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그 생각들이 모아졌고 또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저출생 또 이 저성장 시대, 또 고령화 시대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 재생이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도입이 됐습니다.